안녕하세요. 강수경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VM의 전체적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목차 보시죠. 첫 번째 VM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두 번째 VM 발생 배경, 그리고 시대적인 개념의 변화, 세 번째 VM의 목적이나 기대 효과,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업무 협력 관계 부서별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VM의 개념인데요. 실제적으로 VM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VMD, 디스플레이 이런 말씀을 또 많이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VMD도 마찬가지로 VM하고 같은 얘기고요.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VMD라는 용어는 그 최초에 디스플레이 했던 그런 시대에 그 일본 쪽에서 디스플레이 이 VM이 더 먼저 발달을 하다 보니 일본에서 VMD라고 쓴 용어가 그대로 좀 도입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뭐 틀렸다 맞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 그 과정에서는 VM으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VM은 사실은 이제 머천다이징, MD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 비주얼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제일 이해가 쉬우신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MD, 머천다이징이 상품 기획, 상품 자체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VM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 머천다이징, MD적인 부분의 그 상품 계획, 상품 기획 이 부분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하는 부분이 그 매장 환경에서 나타나는 인테리어 부분이나 그리고 테크닉적인 그런 디스플레이 부분 그리고 판촉 그리고 이제 고객 응대까지 하는 그런 전반적인 서비스까지 다 통칭한 그런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통일감 있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VM이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매장의 이미지, 그 스토어 아이덴티티, SI가 확립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VM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또 개선이 가능한지 문제점을 역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VM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서 제가 설명드린 다른 부서와의 그 협력 관계하고도 좀 상호 보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우선 상품 기획적인 부분에서는 상품 디자인이 우리 고객의 그런 그 고객층 타겟하고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좀 더 올드하다든지 너무 영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제 상품 디자인, 상품 기획 부서에서 뭐 알아서 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장에 가서 이제 VM을 하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또 발견이 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그 접점에 있는 매장 직원, 샵 매니저와의 그런 이제 또 의견 교환을 통해서도 우리 고객층과 지금 전체 상품 방향이 맞는지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사에 전달하는 그런 이제 메신저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그 상품이 이 시즌에 맞게 출시가 안 된다, 우리 매장에 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지역적인 특성도 반영이 되는데 그 남부지방 쪽은 여름이 더 빨리 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반팔을 찾는다든지 고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VM을 이제 그 할 때 이미 이제 반팔을 찾는데 긴팔을 계속 입혀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계절적으로 맞지 않는구나 하는 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VM을 통해서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본사에서 이제 물량 배분을 할 때 또 그 전달이 되면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상품의 종류와 양이 너무 많다. 보통 매장에서들 다들 고민하는 부분이신데요.
매장은 협소한데 상품이 너무 많다든지 그러면 어쨌든 다 진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불가피하게 좀 행어에 너무 많이 건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걸게 되면 그 브랜드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그 고객들이 꺼내서 보기에도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량으로 정수 관리를 해주는 부분도 이 VM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네 번째 판매 영업, 그러니까 환경이나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이미지가 매장에 전달이 안 된다든지 또는 POP 이런 것들이 지금 즉각적으로 전체적으로 매장에 전달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VM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창고처럼 변해간다. 이 부분이 아까 너무 상품이 많다든지 그 청소, 청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환경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것도 VM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타점, 다른 매장에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해서 우리 매장, 우리 브랜드에 맞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VM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제 VM 대상별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구분을 해본 거예요. 이 VM이라는 것이 이제 매장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전체 브랜드 입장, 본사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이 VM이 어떠하며 매장 입장에서는 VM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고객은 이 VM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나누어 본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잘 만들어진 상품, 머천다이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고객의 공감을 얻어서 전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믿음, 신뢰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VM을 통해서다라고 보는 거죠. 매장에서는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제한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내가 진열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팔 때도 쉽고 관리할 때도 쉬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또 VM을 통해서다라고 보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VM이 잘 되어 있는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갔을 때 기분이 좋고 쇼핑이 즐겁고 내가 언제든지 다시 가서 사고 싶고 또 그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도 이 VM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살펴보았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매장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매장에서는 이 VM이라는 것은 상품이 가지고 있는 저만의 장점이 있어요. 이 상품은 뭐 소매 부분이 아름답고 여기는 넥라인이 아름답고 이 상품은 뭐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고객들에게 전달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VM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판매 적기 상품을 선별 배치한다.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여름 상품이다. 그러면 여름 상품은 좀 더 전면에 배치한다든지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버버리 코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상품을 알린다든지 선별해서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VM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상품이 다 팔릴 기회를 주면서 판매율을 높이게 하는 이게 최종 VM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상품은 이제 상품이 갖는 장점을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POP를 통해서 지금 30% 가격 할인이 들어가서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폴라티 부분부터 폴라티를 변형한 원피스까지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을 컬러별로 보여줌으로 해서 이 상품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 판매 적기 상품을 선별 배치한다.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수영복, 뭐 아우터 이렇게 해서 리조트 패션이에요. 바캉스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묶어서 지금 딱 만약에 그 휴가 가는 휴가철이다. 그러면 이 상품 코너만 봐도 그래 나 이제 다음 주에 휴가 가야 되는데 수영복에 이렇게 위에 좀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아우터가 있었으면 했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든지 뭐 관련해서 밀짚 모자나 이제 슈즈까지도 같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전반적으로 휴가철의 느낌을 이 코너에서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매라든지 그 계절적인 느낌을 같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VM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제 생겨나게 되었을까 좀 궁금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순서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우선은 이 라이프 스타일이 라는 개념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1960년대 미국 학자들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처음 사용하면서부터인데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표현을 했다. 이것이 이제 VM의 최초 그 나타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경기가 이제 좀 안 좋아지면서 뭐 지금 현재 뭐 VM의 그런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어떻게 하면은 굳이 이 상품을 사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안 사도 되지만 이쁘게 보이게 해서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상품을 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그래서 소비는 하락할 수 있지만 감성적으로 어필해서 사게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해서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VM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매장, 브랜드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수요는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럼 굳이 우리 매장에 와서 물건을 사게 하려면 우리 상품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또 디스플레이 VM의 개념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보여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 쇼맨십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게도 됐어요. 그래서 보러 오게 해서 그걸 보러 옴으로 해서 보다가 다른 상품을 또 구매를 할 수도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부분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VM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매하는 입장에서의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직원이 바뀌더라도 일부 뭐 다른 사람들이 팔더라도 컨센서스가 됐다고 하면 우리 브랜드의 그런 통일된 이미지는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통일된 이미지라는 것이 VM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것과 물리게 되면서 VM이 생기고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세 번째 차별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사례로 뭐 여러 가지 차별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형태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그 할인점 내에 그 지금 어떤 브랜드인데요. 그 지금 꿀벌 모양의 벌꿀 모양의 그 육각형 형태의 그 벽면 부분을 이렇게 집기화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청바지를 말아서 넣어놨는데 이 벽면에 이렇게 이제 독특한 형태로 집기 구성을 한다는 것 자체도 발상이 좋고 컬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이라는 아이템과 잘 어울리면서 눈길을 끌어요. 그래서 비록 청바지를 사지는 않겠지만 한번 보게 되죠. 오, 특이하다. 독특하다. 이쁘게 해놨네. 이러면서 한번 보게 돼요. 여기가 어디지?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이제 각인을 하게 되고 다음에도 이제 청바지 혹시 구매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브랜드에 대한 그런 이미지, 인지도는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이제 시대별로 VM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시게 되는데요. 패션이 그 유행에 따라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듯이 VM에서도 좀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굉장히 장식을 많이 했지만 또 최근에는 또 좀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대별로 살펴보시면 1960년대부터 좀 보실 텐데요. 이때는 굉장히 장식이 많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봄에는 꽃 달고 여름에는 얼음 뿌리고 가을에는 단풍 달고 겨울에는 무조건 트리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계절감을 표현하는 것은 VM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소품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썼던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0년대는 장식의 시대로 보는 거고, 백화점이 그런 고급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좀 디스플레이라는 개념의 그런 이제 그 매장 표현 연출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되었고요. 이때는 특히 이제 셀프 시대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내가 판매 직원이 이 가격은 얼마고요, 이 옷은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되고요, 이런 설명이 없어도 마네킹에 잘 이렇게 아래로 코디를 해놓고 가격표만 붙여놓으면 고객이 보고 코디는 이렇게 하고 얼마구나, 판매원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게 또 이 디스플레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서 VP 시대, 우리가 VP, PP, IP로 보는 그 VP, 그러니까 시각화, 상품의 시각화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90년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VM 시대, 비주얼 머천다이징 시대가 도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M을 왜 하는가? 우리가 매장에서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왜 VM을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최종 목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판매 효율 극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인 거죠. 매출이 이제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VM을 했다, 또는 이제 우리 매장에 VM이 하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갔다. 근데 매출에 변화가 없으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VM을 쭉 하다가 VM을 안 하게 됐어요. 좀 소홀하게 됐다든지 내가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럼 매출이 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그 VM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VM은 어쨌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최근에는 좀 VM의 그 개념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되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VM에 대한 생각이 뭐 점점 또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VM이 좀 브랜딩적인 느낌으로 이런 매출, 마케팅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가져가는 게 VM인 것 같습니다. 자, VM과 관련 업무의 연계관계인데요. 지금 이 VM은 제가 뭐 디스플레이라는 표현도 쓰고 인테리어, 머천다이징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전체 VM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나타내는 이 머천다이징 부분과, 그리고 그 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매장, 인테리어적인 부분, 그리고 그 상품을 어떻게 미적으로 그리고 가치 있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부분까지 같이 아우르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도 빠져서는 제대로 된 VM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머천다이징 부분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품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찾는 상품이 있어, 좋은 상품들이 많아 하는 이런 상품 갖춤, 구색 이런 느낌이고요. 인테리어는 갔을 때 고급스럽다든지 쾌적하다든지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그 환경적인 느낌이에요. 디스플레이가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거죠. 똑같은 가방인데도 어떻게 연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몇만 원짜리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부분을 잘 아우르는 효과적인 VM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VM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렇게 했을 때 VM을 잘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상품이 많이 어필될 수 있어요. 소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필한다. 어필도 이제 영문이지만 어떻게 그 고객들에게 좋은 점을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장 내 상품 관리가 될 수 있어요. 뭐 적절한 진열이라든지 상품 배치라든지 정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품을 관리를 할 수 있고, 업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플레이만 잘 해놔도 판매 직원 1명 이상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적인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업 문화 창조는 패션 매장이 많이 있는 그런 거리들은 패션 거리로 또 부상을 하게
되고 관광 명소로 이렇게 각광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국가적인 그런 패션 거리 산업 이런 데도 이제 그 기여를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VM을 통해서 이미지, 그 기업의 이미지도 상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매출도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윤도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VM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판매 현장과 이 여러 가지 지금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상품 기획팀부터 MD팀, 그리고 광고 홍보팀, 인테리어 VM팀 이런 모든 팀들이 판매 현장도 하나의 팀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여러 가지 이 관련 부서들이 서로 VM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서로 보완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했을 때 판매 현장에서도 그 결과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전체 VM의 개념,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발생 배경, 그리고 시대적으로 변화해 온 그런 흐름, 그리고 VM을 왜 하는지, 실질적으로 잘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VM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타 부서와의 업무 협력 관계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